반갑습니다. 약자의 예배당 구독자님들. 오늘은 날씨도 흐리고 비도 많이 왔고, 오늘 오전에는 제가 숙면을 취했습니다. 좀 많이 취했고, 요즘 최근에 날씨가 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몸이 좀 피로가 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가 신앙을 갖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한 말씀 드리려고요. 저는 사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또 다른 교회, 이런 교회, 저런 교회, 이렇게 해서 열 몇 군데는 제가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느꼈던 점은 처음으로 가는 자리인데, 요즘에는 시스템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그 자리가 거북했습니다. 완전히 신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그 어린 나이에 일단 가면 설교라든가 찬송가라든가 이런 걸 옆에서 부르는데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게 처음 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한다고? 교회에서?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딱 가다 보면 처음 오신 분들은 사실 예배를 처음부터 하기보단 그 프로그램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초입자들만 따로 교육을 잠깐 길게 시키면 받아들이기가 좀 힘드니까 잠깐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지금도 제가 합니다. 요즘 교회는 더 복잡해졌죠. 한 교회에 가게 되면 자기네의 바운더리가 있어요. 그래서 6개월 이상 공부를 해야 일반 성도로 받아주는 그런 교회가 참 많아졌습니다. 예전 교회는 8, 90년대엔 부흥을 꿈꾸던 시대이기 때문에 오는 사람마다 다 받아줬어요, 사실. 그런 차이점을 제가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된 계기는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녔고, 여름 성경 학교도 제가 한 2번 정도 갔었고, 그러니까 어릴 때 좀 방황을 하면서 사실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진 못했어요. 그래서 또 20대 때는 또 불교에 심취해서 불교도 정확히 나간 건 아니지만 절에 가면 좀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래서 절에도 가끔 가고, 이제 관광하게 되면 있잖아요. 낙산산이, 월정산이 그런 절들, 또 저기 어디야, 홍천의 수타사라든가 이런 데 가서 믿음을 가졌다기보단 그냥 허울적인 느낌이 참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교도 제가 다녀보고, 또 제가 많이 빠졌던 게 미신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문지방을 밟지 말고 넘어라 이런 미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방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문지방을 조심하고, 또 어른들의 그림자를 밟지 마라 해서 형들이나 또 어른들의 그 그림자를 제가 밟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저 어릴 때는 이렇게 과수원이나 어디 가다 보면 흔히 무당들이 보였습니다. 작두에서 올라타서 춤을 추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아마 전통적인 그런 신앙이 미신을 믿었다기보다 제가 미신의 신봉자였어요. 신봉자. 그러니까 미신으로 인해서 하지 말라 안 좋다는 건 제가 다 피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제가 많이 가져왔는데, 이것을 완전히 다 털어버리게 된 계기가 제 가슴속에 예수님을 모시면서
이제 부정한 생각, 이런 생각을 지금도 완벽하게 거둔 건 아니지만 거의 한 90% 정도는 제거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100%였다고 생각하니까 엄청나죠. 하루 종일 운전하다가 막 상대방이 욕하면 부정 탔다 그래서 또 미신 그런 행위를 좀 했고, 지금은 정말 거의 다 이제 털어내고 있습니다. 집에 붙여놨던, 몇 년 전에 부적을 사서 붙여놨던 것도 우리 어머님이 교회 집사님이시거든요. 니네 집에 가면 그 부적 때문에 가기 싫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 들어서 제가 또 부적도 이미 몇 달 전에 제거를 다 했어요. 그리고 당근을 많이 쓰시잖아요. 이제 그런 미신도 제가 믿었어요. 당근에서 제품을 사게 되면 남들이 쓰던 안 좋은 물건이 들어와서 우리 집안의 기운을 뺏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미신. 그래서 중고 물품을 아예 전 구입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당근은 아예 접속 자체를 안 했습니다, 제가. 그런데 지난주 일요일날 제가 당근에서 클래식 기타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아침 8시에 출발을 했어요, 제가. 파시는 분이 주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9시가 다 돼가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전화도 하고, 톡도 계속 남기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문자를 남겼죠. 제가 9시까지는 기다려 드리겠다. 그래서 이제 2년이 우린 아마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제 제 몸이 불편하니 2번 이상은 오지 못할 것 같다. 그런 톡을 남겼는데 정말 9시 전에 그분이 문자를 남겼어요. 죄송합니다. 자다가 지금 일어났어요. 연락만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느 동 앞으로 오라 그래서 그 동 앞에서 제가 기타를 받고 현금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또 후기를 작성해야 되니까 일찍 나와주셔서 감사하다, 좋은 제품 싸게 파신다, 매너가 정말 좋다 등등 제가 좋은 평가를 해서 남겼습니다. 그분이 그랬더니 자기에게 직접 와서 물건을 구매했다라는 표현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고 매매도 조금 하게 됐습니다. 이제 신앙을 갖게 된 계기가 작년 1월 초에 확진 판정을 제가 받았어요. 폐선암 4기, 임파선, 뇌의 다발성, 또 뼈의 다발성이 전이가 돼 있었고, 저는 어느 정도는 받아들였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은 이제 6개월을 내렸어요, 저한테. 그래서 정말 힘들었죠. 솔직히 안 힘든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으면 안 힘들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울음을 흘리고 그러다가 제가 취업할 계기가 또 있었어요. 제가 자격증을 전기기능사, 전기산업비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장은 필기만 보고 실기는 제가 안 봤어요. 전기기사까지만 따면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전기기능장은 실습비가 또 많이 들어요, 시험 보려면.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내가 좀 힘들 것 같고 해서 이제 소방 설비기사 그걸 하나 따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목표 삼은 그 자격증이 소방시설 관리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소방 경험의 연도가 조금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기 공부를 하기 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 몇 년 전 당시에는 위험물 기능장을 따면 한 과목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험물 기능장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뭐 병원 와서 병원 왔다 갔다 하고 확진 판정을 받으니까 이 공부란 게 다 부질없는 거예요. 예. 뭐 제가 조경기사도 공부를 했었고 아마 뭐 병 판정을 받지 않았다면 제가 그 자격증을 꼭 땄을 겁니다. 제가 아는 그 소방 관리사분 중에 한 분이 젊으신 분인데 그 터널 아시죠 여러분? 터널에서 하루 종일 공부만 했대요. 복 받은 거죠. 일하면서 월급 받으면서 공부를 한다는 건 사실 복 받은 겁니다. 예, 그분의 그 얘기를 듣고 그 양반 전기기사 실기 점수가 저랑 비슷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면 관리사 정도 따놓으면 노후가 보장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저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살고 있었죠. 뭐 전기기사 산업기사만 있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솔직히. 나이에 그 제한이 없습니다 거의. 예. 뭐 큰 연봉이나 이런 건 되지 못하는데 전기기사로 제가 일할 때 관리사무소에 일했는데 평균 급여가 한 320에서 350 정도. 뭐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뭐 400만 원 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이가 차면 또 퇴직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엔 전기기사나 산업기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전력회사로 옮겨서 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자격증을 제가 몇 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좀 만학도라고 하잖아요. 제가 나이 먹어서 다 자격증을 딴 거예요. 48에 전기기사 공부를 해서 산업기사와 같이 공부를 했는데 제가 필기에서 4번을 떨어졌어요. 뭐 산업기사는 항상 떨어지는 점수가 55점대에서 제가 커트가 되더라고요. 전기기사는 그거보다 더 약했어요. 필기도 전기기사가 힘듭니다. 사실. 제가 기능사도 5번만 해야 돼가 필기를 60점으로 겨우 턱걸이를 했거든요. 실기는 정말 쉽습니다. 제가 다니던 직장이 그 실기 작업장을 똑같이 만들어 놨었거든요. 거기서 제어 한 10판 정도 하면 실기는 뭐 그냥 누워서 떡 먹는 걸로 쉬웠어요. 근데 기능장도 그렇게 하면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근데 제가 이제 꿈이 기사나 산업기사를 따는 거였는데 그렇게까지 하는데 기능장을 내가 굳이 해야 돼? 뭐 이런 회의감이 좀 그때 들어서 기능장은 제가 필기만 묻고 이제 기능장 공부를 실기를 내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참 48살 때부터 제가 산업기사 기사 공부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만학도가 이제 공부를 했으니 절실한 그런 마음으로 근무를 했고 또 공부를 했고 또 다행히 제가 다니던 직장이 그때 당시엔 제가 기능사만 가지고 취업을 했기 때문에 단속적 근로자라고 그러죠. 이제 야간 밤을 새시는 분들은 그 업에서 종사하다 보니까 공부할 시간이 저는 이제 공기업에서 제가 근무를 잠깐 했는데 하루 종일 공부만 했습니다. 이 전기기사, 산업기사 그 동강이 한 120강 정도 되는데 그거를 제가 계속 돌려봤어요. 하루에 한 10강 정도 봤던 것 같아요. 그 뭐 한 번 보고 또 10강 또 새로운 것도 보고 돌려보고 그게 세월이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그 강사의 입에서 이건 이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를 제 입으로 스스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이거 제 입에서 그 강사가 다음에 할 얘기가 뭔지 다 나와 버리니까 정말 꿈만 같았어요. 이거 될 수 있다 무조건. 그런 자신감을 그때 얻었습니다. 그때가 거의 뭐 50이 다 됐을 나이예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일단 산업기사를 제가 따고 한 2달 있다가 바로 그 공기업을 그만뒀습니다. 뭐 급여 체계가 너무 낮았고, 그리고 그 같이 근무하던 그때 당시에는 이제 소장이란 명칭을 했는데 지금은 소장이란 명칭을 안 쓰더라고요. 그 소장님이 네가 기사 자격증을 따면 내가 자리를 너에게 물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뭐 저도 뭐 물려받긴 싫었어요. 사실 다른 데 취업하면 되지 내가. 근데 기사 자격증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만두게 되고 시설 쪽에 이제 일을 하게 됐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서서히 일을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제 나이 이제 53세가 됐을 때, 만으로 치면 52세입니다. 그때가 됐을 때 암 확진을 받으면서 저는 이제 멘붕이 온 거죠. 네,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아이가 어렵고, 우리 집사람도 저보다 10살 정도 어리거든요.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아버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의 나이가 딱 그 나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삶은 이위의 순간에 와 있고 이미 판정받은 암 종양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마 실제적으로 암 선고를 받지 않으신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저 암 환우분들 그때 모임했었는데 그분들은 뭐 얼마나 더 힘들고 외롭겠어요. 그래서 아주 힘들게 정말 보냈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건 괜찮아요. 제 목숨 따위는 제가 아깝지 않아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아이가 받을 상처, 저도 아버님 없이 초등학교를 지나오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말씀이 좀 길어지네요. 말이 길어집니다. 제가 또 자, 2편으로 내가 나눠서 찍겠습니다. 오늘 1편 이 정도만 하고 2편에서 또 신앙을 갖게 된 계기를 진솔하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